있잖아요.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힘든 일이 생겨서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험 말이에요. 분명히 위로받으려고 한 말인데 뭔가 후회가 남는 그런 느낌이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경험을 갖고 계세요. 말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이야기했던 게 어딘가에서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괜히 말했나 싶은 그 기분. 혹시 당신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지혜라는 걸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거든요. 나문희 선생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야 해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째는 왜 우리 나이에 침묵이 가장 큰 힘이 되는지, 둘째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키는지, 셋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품격을 유지하는지예요. 특히 마지막 이야기가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자, 천천히 시작할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었잖아요. 내 생각을 또렷하게 밝히고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게 자존심이고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것도 하나의 힘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입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내가 가볍게 꺼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인상이 되고 내가 잠깐 기대어 털어놓은 비밀이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떠돌기도 해요. 젊을 때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절절히 알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고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하는 척은 해도 결국 자기 삶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위로의 얼굴을 하고 돌아서서 비교하고 어떤 이는 걱정의 말로 시작해서 은근한 우월감으로 끝을 맺기도 해요. 이게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림자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다 털어놓았거든요.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다 이해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자리에서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살이 붙어서 변형되어서요. 어느 날 아주 멀리 있는 지인한테서 그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을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킬 수 없는 이야기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구나. 힘드시죠? 그 마음. 분명히 위로받으려고 한 말인데 결국 더 힘들어지는 그 경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밖에 나가도 괜찮을까 하고요. 만약 대답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아직 꺼낼 때가 아닌 거예요. 조금씩이면 돼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 이야기만 조금 더 가슴속에 두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침묵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훨씬 더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 이게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침묵이 가장 필요한 곳이 따로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바로 우리 자녀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져요. 왜냐하면요, 자녀는 부모의 심장과도 같잖아요. 그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내 가슴도 함께 무너지고 그 아이들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얻으려 해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담아두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자녀의 상처가 세상의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요. 60살이 되던 해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했어요. 빚도 생기고 집도 힘들어지고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 무거우셔서 어느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으셨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퍼져나갔어요. 그 집 아들이 크게 망했대. 무리한 투자였대. 그러게 능력이 안 됐던 거지 같은 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그 아들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 마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답답함을 어딘가에 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타인의 불행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서 안도하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는 마음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정이 완전한 위로가 되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월감이 섞여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순수한 고통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가 되어버려요. 요즘 세상은 더 위험해요.
예전에는 동네 몇 사람만 알던 일이 이제는 단체 대화방 하나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요. 부모가 가볍게 털어놓은 한마디가 어딘가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판단 재료가 되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나는 이걸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자녀의 실패, 이혼, 실직,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 어떤 것도요, 가까운 가족 범위를 넘어서 꺼내지 마세요. 물론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과는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건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돼요. 그리고 노출된 상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근데 말이에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아들이 젊은 시절에 큰 시련을 겪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주변에서 물어볼 때마다요. 이 어머니는 딱 이렇게만 하셨대요. 요즘 쉬고 있어요. 라고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 후 그 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자기만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요. 세상이 제 실패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지켜주셨어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요. 저는 정말 오래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호였던 거잖아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준 사랑, 그리고요,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형은 잘 되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말은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잔인한 칼이에요.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가거든요. 늦게 피는 꽃이 오히려 더 오래 향기를 남기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어요.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닌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노년의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은요, 판단자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조용히 믿어주는 것,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들의 상처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그 상처를 당신의 가슴 안에 조용히 품어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지켜야 할 게 또 있어요. 요즘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주변에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입은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게 어느 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죠. 힘드시죠, 그 마음. 당연해요. 그런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것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사회는요,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척은 하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혹시 도움 요청이 올까봐 혹은 그냥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이게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조언을 해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말은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제가 너무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예요. 은퇴 후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으셨어요. 처음에는 친한 사람들한테 솔직히 털어놓으셨어요. 모두가 위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모임에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는데 점점 분명해졌어요. 결국 그분이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몇 년 뒤 다시 안정을 찾으셨지만요. 한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은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현실이에요. 먼저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얼마인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해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은 가족이에요. 자녀한테 말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녀는 당신 인생의 연장선에 있는 존재예요. 당신이 평생 그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들도 당신을 도울 기회를 가져야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관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돈이 줄어들어도요, 삶의 품격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어요. 비싼 식당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먼 여행 대신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고, 새 물건 대신 오래된 것을 소중히 쓰는 삶. 이건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유함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요. 나는 이 말을 나이 들어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견뎌낸 날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조금씩이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신중하게 다루되 불필요한 곳에는 드러내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당신의 품격을 지키세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것과 연결된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함정이에요.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말을 걸어와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숨을 차게 만들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새 편히 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겪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몸의 불편함을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요.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혈압이 몰라서 잠이 잘 안 와서 같은 말들이요. 주변에서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은요, 상황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점점 그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피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본인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꺼낸 말인데
결과적으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요. 더 깊은 문제는요, 그 말들이 결국 나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당신을 항상 아픈 사람, 늘 건강 이야기하는 분으로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이 가진 지혜도, 경험도, 따뜻함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그 뒤로 가려져 버려요. 이건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과정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정말 뛰어난 분이셨어요. 아는 것도 많고 이야기도 재미있고 따뜻한 분이셨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공감하고 걱정해 드렸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자요. 사람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에서도 그분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분도 느끼셨는지 스스로 더 고립되어 가셨고 나중에 보면 그분의 학문적 업적보다 건강 이야기가 더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픔을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과 의사한테는 솔직해야 해요. 필요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증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노력이에요. 몸이 불편해도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모습, 식단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모습,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줘요. 저분은 나이 들어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분이다라는 존중을 받게 돼요. 같은 건강 문제를 갖고 있어도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만들어져요. 몸의 아픔은 삶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씩이면 돼요. 오늘 하루 건강 이야기 한 번만 줄여보세요. 그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즘 재밌게 읽은 것, 맛있게 먹은 것, 좋았던 날씨, 그 변화가 서서히 당신 주변을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돼요.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쓴웃음이 나와요. 저도 정말 이 함정에 여러 번 빠졌거든요. 바로 과거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싶어져요.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인정받았던 시절, 그 빛나던 순간들을 다시 꺼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감정인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걸 반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당신을 보게 돼요. 특히 젊은 세대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과거의 영광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항상 자기 공로를 길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거든요. 이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관계에서도 똑같이 통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한테 자주 물어봐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려고 하는가?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솔직히 돌아보면 대부분 후자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꺼내려 했어요. 내가 예전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는 식으로요. 같은 경험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거든요.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나이가 제일 좋아요. 지금 내가 진짜 나거든요. 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과거는 나를 지탱하는 뿌리예요. 근데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항상 현재예요. 과거의 성공은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면 충분해요. 그건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돼요. 그걸 반복해서 꺼내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노년의 매력은요, 과거의 크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태도에서 나와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배우려 하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은 머물고 싶어 해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과거의 영광은 내 역사일 뿐 내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당신을 정의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과 연결된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 이야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동시에 가장 복잡한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자녀들 사이의 다툼, 며느리와의 미묘한 거리감, 사유에 대한 서운함, 손자, 손녀를 키우는 방식의 차이. 이게 어느 집이나 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죠. 당연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밖으로 나간 가족 이야기는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인의 가족 이야기에 쉽게 끼어들어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판단하고 해석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어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갈등처럼 부풀려지고 결국 당사자들의 귀에 들어가서 관계를 더 깊이 망가뜨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며느리에 대한 아주 작은 불만을 친구한테 털어놓으셨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 며느리 귀에 들어갔어요. 그 후로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달라졌어요. 식사 자리가 어색해지고 명절이 힘들어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됐어요.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어요. 특히 며느리, 사위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한 번의 말이 평생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화해야 해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해결이 되기도 해요. 모든 갈등이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나이 들수록 이 사실이 더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험담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사회의 모순도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말하고 싶어지죠. 근데 그 말은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나를 저렇게 말하겠지 라고요.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요. 험담은 잠깐의 유대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관계를 약하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여러 번 확인했어요. 반대로요, 말을 아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물어요. 그 사람이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요. 이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신뢰예요. 이제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되짚어 볼게요.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 자녀의 아픔은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 경제적 어려움은 신중하게 다루되 품격은 지켜야 한다는 것. 건강 이야기에 매몰되지 말고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과거보다 현재에 있어야 한다는 것.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이것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죠. 모두 나를 지키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나문희 선생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요. 그 말이 사람을 지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나를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보다 침묵할 때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역설처럼 들리죠. 근데 살다 보면 알아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기억된다는 걸요. 저는 살면서 많은 마지막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은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품이 있는 분이셔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분은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셔서 이런 말들이 남아요. 이것이 진짜 유산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태도, 말이 아니라 침묵, 드러냄이 아니라 지킴. 그것이 결국 사람의 이름을 오래 남게 해요. 노년의 평화는 큰 집이나 많은 돈에서만 오지 않아요. 내 입이 지켜준 조용한 자리에서 오기도 해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기에 남은 관계가 있고 다 드러내지 않았기에 지켜진 체면이 있으며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았기에 보존된 내면의 고요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들 한 번에 다 실천할 필요 없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한마디만 줄여보세요. 말하려다가 잠깐 멈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는지 그걸 저는 알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더 가볍게, 더 고요하게, 더 당신답게 사시길 바라요. 책을 읽고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후반부가 만들어질 거예요. 당신의 속도로 가셔도 돼요. 빠를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같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괜찮으시면요,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 나이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게요. 그럼요, 몸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